오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무려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날림 국감이 불보듯 뻔한 촉박한 일정인데 시작도 늦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증인 채택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이 KBS 이인호 이사장 증인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뒤늦게 KBS 이사장 증인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전체 감사기관이 가장 많은 교문위도 증인 문제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국정감사가 어제는 자료정리 일정이어서 몇 곳에서만 열렸죠.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국정감사 중반에 이른 오늘은 12개의 상임위에서 7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쟁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정책을 당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고 민주연합은 정부 정책을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 수사 방침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있었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여당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만큼 허용된 범위에서 규정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야당은 검찰이 위법적 발상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검열하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감이 중반에 이르렀는데도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감사가 중단된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미방위에서는 이인호 KBS 이사장 증인 채택 논란으로 인해 감사가 1시간가량 지연됐고 교문위에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참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져 오전 감사가 아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파행이 있었던 교문위 상황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교문위가 감사 대상 기관이 가장 많아서 정상적으로 해도 시간이 부족한 곳인데요. 얼마나 파행이 있었던 겁니까? 오늘 교문위에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져 오전 내내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오전 10시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을 전국 교육청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어제 황 장관의 회견 때문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황 장관의 출석에 반대하면서 결국 11시쯤 감사가 중단됐고 이어 여야 의원들이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과 황우여 장관에게 촉구를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또 어제 발표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명확하게 어제 발표가 무슨 뜻이었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재정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장관은 의무가 있고 여당도 이에 협조하는 것이 대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시는 대로 야당 의원들이 어제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장관의 합동 브리핑 내용을 핑계로 사실상 황우여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시도 교육감에 대한 국정감사를 교육부 장관 국정감사로 변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야당은 오늘 국감 종료 후에라도 상임위를 열어 황 장관에게 현안 보고를 받고 어렵다면 다음 주 22일에 긴급 상임위를 열어 진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황 장관이 참석하는 27일 교육부 감사 때 종합적으로 물어보면 된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야는 국감 파행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국감을 진행하면서 황 장관의 출석 시기를 논의하는 데 합의하며 오후 2시쯤 감사를 재개했습니다. 미방위도 오늘 국정감사 시작이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이 보니까 수십 곳에 달하던데요. 그래서 날림 국감 우려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네, 이번 국감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26곳의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미방위는 1시간 지연된 오전 11시쯤에서야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 등의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출석을 늦췄고 출석 이후에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미뤄진 겁니다. 26곳의 기관의 기관장들을 포함해 100여 명 관계자들의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지체됐기 때문에 결국 홍문정 위원장이 참석인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란이 됐던 증인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이인호 KBS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데에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인호 이사장의 출석 시간과 질의 의원수 등에 대해서 세부 조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 장소 논란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인호 이사장이 고령이기 때문에 KBS에서 감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민주연합 측에서는 여당이 이인호 이사장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결국 여당 요구대로 KBS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간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에 대해서는 여야가 기존 증인 채택 때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업인의 과도한 증인 채택을 막아야 한다던 새누리당은 카톡 문제의 주관 상임위가 미방이기 때문에 미방위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야당은 법사위에 나간 사람을 또 부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작심 발언을 했더군요. 개헌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한 겁니까? 네, 중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질 것이라면서 연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개헌 논의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면서도 다음 대선이 가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일부의 시기상조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개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이 보도된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는 국가 원수의 동의부터 받는 것이 도리라며 특히 그것이 여당의 자세라고 김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광화문 광장에서 좀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했어요. 전단지를 살포하는 퍼포먼스였는데 대북 전단지 살포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데 대한 풍자다. 이런 취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묵인하면서 사이버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부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행사였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개최한 행사명은 자유시민 삐라 살포의 날 행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어서 도망하라, 텔레그램은 대환영이다 등 사이버 사찰 풍자를 내용을 담은 200여 장의 전단지를 노랑 풍선에 매달고 청와대 쪽을 향해 띄우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삐라 살포라는 아이디어를 낸 노회찬 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두환 군사 독재 하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 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삐라 살포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21세기에 이 삐라를 또 살포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이어 노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아니라 IT 탄압 강국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검열받지 않고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삐라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사찰 대책위 문건을 공개했던 서기 의원도 카카오톡에 이어서 네이버 밴드도 털렸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사, 감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땅에 고정시켜 띄웠던 풍선과 전단지들은 행사가 끝난 뒤 수거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